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과 전문사 2학년 라이징 스타 하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보고 나서 영화제 측에서 사실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분한테서 이제 이메일이 오고 나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덤으로 아카데미 예선까지 준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마냥 신나요. 즐기고 있습니다. 네. 소문의 진원지는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수작업 흑백 애니메이션이고요.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약간 좀 미묘하게 오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산이 사실 제 방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다가 어느 순간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산이 하루 만에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산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북한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야겠지? 근데 그 지진이, 북한산이 지진을 내면서 일어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 지진은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의 진원지의 큰 논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과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1년 훨씬 넘게 방황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고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보다가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봐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주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네, 전문사 면접할 때 첫 만남이 있었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겠지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희윤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 단위가 수상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수상하다. 특히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많이 할 텐데 그걸 수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화랑 이제 그 회화를 확장해서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짝 바디를 담갔던 영화 같은 이 세 가지 장르를 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르들의 갖고 있는 시간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간층이 함축되어 있어서 점처럼 보여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모든 걸 약간 뒤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의 시간의 성질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세 장르의 시간의 성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한 군데 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 소문의 진원지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가령 햇빛이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비상식적인 일일까라고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기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에 자주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그렇게 좀 구체화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바보 같은 질문들을 좀 자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상한 책이나 영화들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남긴 어떤 실수의 흔적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농담 같은 것에서도 많이 받아요. 방금 한 말처럼 좀 이상한 말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생각들이 농담으로 다가오게 돼가 되는데, 그런 농담들에서 많이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은 거는 이제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그 밑에 가끔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애기들이 장난쳐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도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재미를 느끼면서 시선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일상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시나요? 사소한 것들. 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마다 볼거리가 많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컷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컷과 컷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경우 이제 그 컷과 컷이 이제 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이훈 감독의 작품은 이제 그림 하나하나가 그 압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가 힘든,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억극장 만들고 나서 한 4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공을 들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일단 마감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혼자 그리다가 그림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혼자 독학으로 배웠는데 꽤 그게 잘 맞아서 졸업 작품으로 기억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국내 대학원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한예종 애니메이션과 졸업 작품들이 가장 자유롭고 되게 다채롭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들 출신이 다 한예종 애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들어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길러낸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좋았어요.
사실 이제 함희웅 감독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말로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작업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 하나에 너무나 공을 쏟다 보면 이제 스스로 소진하는 경우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두 번째 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다행히 함희웅 감독 같은 경우는 넥스트 스텝도 또 기대되는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루틴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그림으로 구현됐을 때가 가장 희열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근데 그런 순간들이 좀처럼 오지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희망과 고문을 같이 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는 기억극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장면, 비둘기가 천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소문의 진원지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유리가 굴러가는 장면, 그 장면이 각각 제일 좋았던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게 관객으로서 딱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거든요. 오, 그래요? 오호! 성공했네요. 만들면 만들수록 희한하게 좀 수상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는 약간 끝도 없고 깊이도 없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존의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용화나 그림이나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백지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흐름과 이야기 안에 변수가 많다고 그래야 될까요? 변수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이자 소원은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개봉하는 게 소원입니다.